네, 반갑습니다. 김영준입니다. 네. 지난번에 치과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좀 편하게 좀 했고, 또 이번 시간에는, 어, 의료 마케팅의 어떤 특징에 대해 가지고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어떤 마케팅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겠죠. 네, 여러 가지 특징. 그래서 그 특징에 의해 가지고 어떤 좀 차이점이 있고 유의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마케팅과 홍보는 다르다라는 거죠. 마케팅은 상위 개념이고 마케팅은 어떤 시장에서 이 상품, 서비스가 가치를 갖도록, 지배력을 갖도록 하는 모든 어, 활동을 마케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의료 시장. 네, 병원의 홍보 마케팅은 환자분, 저 고객들이 되겠죠. 고객들이 병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의 정도. 그러니까 우리 병원을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걸 정도를 평가하고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 경영에 반영을 하면서 환자들과 상충되는 그러니까 환자들과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견해의 폭을 조절하고 일치시키도록 노력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환자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병원의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요즘 임플란트가 뭐 좀 괜찮은 임플란트 하면 비용이 그래도 한 100만 원대 정도 뭐 형성이 돼 있는데 여전히 환자분들은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치과는 어 실제로 그 100만 원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환자들은 더 저렴하고 요즘은 막 뭐 50만 원대 임플란트도 나왔으니까. 자, 그런데 100만 원을 받는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치과는 그게 왜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환자들과 견해의 폭을 조율해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되게 충격적인 게 이게 50만 원 이하의 가치가 있는 임플란트도 본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치과 재료를 우리가 상식선에서 써야 되잖아요. 예, 정품을 써야 되고 식약처의 어떤 그 허가를 받은 제품을 써야 되는데 불법을 가공해가지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애초부터 어떻습니까? 비용을 적게 받고 많이 받고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아무리 저렴하다고 해가지고 반찬을 재활용한다든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쓴다든지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꼭 뭐 저렴한 치과가 그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치과는 환자와의 이 상충되는 견해를 어떻게 조절할 건가가 고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력하는 이 차이를 줄이는 일을 바로 홍보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저희 치과에는 고급 임플란트가 220만 원을 받아요. 네, 굉장히 고가죠. 자, 그런데 환자분들이 몇 분을 상담하다 보면 그 고가의 임플란트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상담을 했는데 왜 그걸 선택을 했을까요? 제가 뭐 그 고급 프리미엄 임플란트에 대한 상담은 뭐 요 과정이 아니라 나중에 좀 고급 상담 과정 이쪽에 제가 아예 한 섹션을 나눠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제 그만한 가치를 느꼈다는 거죠. 예, 그러려면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자료와 그다음에 설득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비용은 비싸면 비쌀수록 고객을 납득시키기가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명품을 살 때는 그 가치를 어느 정도 고객들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가지고 깎아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이미 그 가격에 대해서는 견해의 폭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명품을 살 때는. 그런데 왜 의료는 이 폭이 클까? 너무 간단합니다. 왜냐면 뭐 우리가 명품 가방을 예를 들어서 좀 애인이 사줄게 같이 가자라고 하면 기분 좋잖아요. 정말 발걸음이 막 가벼워지고 기분 좋게 백화점 명품 매장 딱 들어가가지고 막 고를 수 있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는데 그렇게 기분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네, 특히 치과는 들어가는 것 자체가 짜증이에요. 왜냐면 일단 무섭죠, 아프죠, 돈 많이 들어요. 근데
발걸음 가볍게 명품 매장 가듯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애초에 가기 싫어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짜증나고 아파서 무서워 죽겠는데 비용까지 비싸니까 이게 더 상충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줄이는 게 바로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이제 홍보 마케팅이 필요한 이유는 이제 경쟁이 많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화가 되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치과들도 보면 전문화가 돼 있어요. 뭐 임플란트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 교정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 신경치료 전문으로 하시는 분, 소화 전문으로 하시는 분, 이런 식으로 특정 분야의 컬러를 띄움으로써 환자들도 이제 거기 눈높이에 맞는 치과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차별화된 경쟁력은 꼭 비용이 아닙니다. 비용 외적으로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되는 시대다. 경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만 문만 열어놓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처럼 문 열어놓고 있으면 막 할아버지 할머니들 와가지고 계단에서 새벽부터 앉아서 기다리고 뭐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이제는 환자들도 선택할 수 있어요. 치과를. 환자들이 선택해요.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는 수준의 진료의 어떤 뭐 서비스와 가격과 뭐 기타 이런 것들인데 가끔씩 보면은 마케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부정적인 색깔을 띠는 분들은 진료의 실력으로 승부를 하겠다 뭐 이러시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환자분들이? 되게 웃긴 거예요 사실은. 네. 상대는 모르는데 자기가 뭐 좀 실력 좋으니까 닥치고 비쌉니다 이렇게 얘기해봐야 없어요 그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전문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그 기술력을 보여주는 게 능력인 거지 그냥 혼자서 다 알고 있으면 뭐예요? 그냥 자뻑밖에 더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다. 환자들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병원을 선택한다. 선택권이 우리에게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홍보 마케팅을 통해 환자들이 우리 병원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실행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의료 서비스 분야에 마케팅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홍보 마케팅은 이게 제일 커요. 효과하고 투자비가 절대 비례하지 않습니다.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풋 아웃풋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에 대해서 망설여질 수밖에 없죠. 결과를 예측할 수 있으면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불확실하다. 그 다음에 의료의 특성상 규제와 변수가 많다라는 거죠. 뭐 허위 광고, 뭐 검증되지 않은 기술력 이런 것들 해가지고 걸리면 아주 그냥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규제와 변수가 특히 심해요. 의료 쪽은. 그 다음에 마케팅은 절대 공식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문제입니다. 네, 공식이 없다라는 거죠. 즉, 뭐 위에 있던 변수가 많다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양한 매체의 등장으로 종합적 마케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제 뭐 인터넷뿐만 아니라 뭐 스마트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온라인에서도 뭐 여러 가지 루트도 많아졌고요. 뭐 포탈도 있고, 뭐 드라마도 있고, 유튜브 같은 뭐 영상 채널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뭐 메일, 포털 서비스 이런 것들. 어디에다가 투자해야 될지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하고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매체는 너무 많아졌어요. 뭐 지하철 광고, 버스 광고, 택시 광고, 뭐 전단지, 뭐 길에서 뿌리는 칫솔. 정답은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도 뭐 잘못했다가는 바로 규제 사항 들어가 가지고 뭐 영업 정지를 맞는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조심해야 돼요. 그다음에 매스 마케팅보다는 타겟 마케팅이 유효하다. 이건 뭐냐면 의료는 절대 뭐가 안 되죠? 요즘 여러분들 그 쇼핑할 때 구도가 좀 많이 바뀌었죠? 과거에 비해서. 매장에 가서 사지 않아요.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택배로 받죠. 그런데 이 의료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직접 환자를 봐야 되는 진료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병원의 거리가 굉장히 멀면 방문 자체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치과는 원래 지역 기반의 의료 서비스를 기본으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하는 매스 마케팅보다는 융단 폭격보다는 막 기관총보다는 저격이 훨씬 더 유효하다는 거죠. 타겟을 정해놓고 집중해서 파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병원의 브랜드와 의사의 브랜드가 모두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당연히 브랜드, 병원의 브랜드 키우는 건 중요한 건데 이 의사 선생님의 어떤 브랜드도 함께 동반해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GS 편의점, 뭐 CU나 이런 데 가가지고 또 물건을 살 때 물건의 퀄리티는 반드시 동일하다는 거죠. 네, 그런데 당연하겠죠. CU에서 산 우유하고 GS에서 산 우유가 맛이 다르다. 예, 같은 브랜드인데 그럴 리 없죠. 그런데 이 의료 서비스라고 하는 건 같은 병원 안에 있어도 의사마다 스타일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 브랜드 관리를 굉장히 잘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앞 시간에 얘기한 입소문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특징을 네, 무시해서는 네, 안 됩니다. 네,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의료 마케팅의 장점은 그래서 만들어진 표적 시장에 대한 고객 환자에 대한 만족,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의 어떤 유인, 그러니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조직의 유효성 증대. 예, 그러니까 우리 조직이 어떤 유지하고 그 다음에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힘이 점점 더 커진다는 거죠. 병원은 신환이 떨어지는 순간 대표원장님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환자가 떨어진다라는 건 그만큼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 마케팅을 통해서 의료 마케팅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많이 좀 해소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단점으로 좀 볼게요. 일단 좀 아쉬운 게 돈이 나가죠. 예, 그 다음에 소비자를 어쨌든 움직인다, 현혹한다라고 하는 일정 부분을 피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예. 왜냐하면 환자를 위해서 A라고 하는 병원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실력이 좋은 병원이에요. 근데 B라는 병원에서는 마케팅을 통해서 이 환자들이 B라는 병원으로 많이 갔을 때 결국은 소비자가 조종되는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 환자 입장에서는 A 병원이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B 병원에 간 거잖아요. 뭐 그런 게 조금 단점이라면 단점이겠죠. 네, 근데 그렇다고 B 병원이 너는 잘 못하니까 문 닫아 이렇게 얘기할 수는 또 없는 거예요. 예, 때문에 이제 야기될 수 있는 게 어떤 의료인의 품격 손상인데 여러분들이 되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의료인이라고 해가지고 환자나 고객을 이렇게 막대할 수 있다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예, 자칫 잘못 알고 계신데 어, 우리가 수술실에서 의사가 기구를 달라고 할 때 메스 뭐 이렇게 짧게 얘기를 하지. 아, 누구누구 선생님 저기 뭐 몇 번 뭐 드라이버 좀 뭐 주시겠어요? 주실 수 있겠어요? 이런 얘기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의료라고 하는 건 상당히 고난이도에 집중해야 되는 어떤 또 중요한 생명을 다루거나 몸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령 체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참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회사를 다닐 때는 공문에 존칭어를 쓰지 않습니다. 네. 어디 뭐 이번에 워크숍 참석자 뭐 직책 뭐 땡땡땡 홍길동 부장 뭐 김영중 과장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쓰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래도 조그만 병원이 많다 보니까 뭐 워크샵 계획서 하면은 땡땡땡 원장님 누구 실장님 이런 식으로 이제 님자를 붙이죠. 이것도 어찌 보면은 공문의 성격상 맞지 않아요. 공문에는 어떤 그런 인격에 대한 이 그 존칭을 붙이지 않는 게 그게 이제 기본인데 뭐 잘 모르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가끔씩은 우리가 환자한테 왜 그렇게 친절하게 해야 됩니까? 불가피한 경우에 어떤 친절에 대해서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냥 환자를 막대해도 된다는 뜻은 절대 네, 아니에요, 그죠? 네, 그거하고는 또 별개로 이 마케팅이 자칫 잘못되면 이 의료인 어떤 생명을 다루고 몸을 다루고 있는 의료의 특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리스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케팅에 의해서 결국은 각 병원별로 지나친 경쟁, 출혈 경쟁이 돼서 서로 그 상호 간에 무너질 수 있는 위험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불필요한 의료 수요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불안감을 어찌 보면 만들어 가지고 예, 안 해도 되는데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보면 뭐 20대 때 이렇게 되면 의심해 봐야 된다. 뭐 많잖아요. 뭐 소변에서 거품이 나면 뭘 의심해 봐야 된다. 뭐 그러면 뭐 비뇨기과 가고 뭐 눈이 흐릿하면 안과를 가봐야 되고 예, 그런 것들을 의해서 뭐 불필요한
어떤 금전적인 소비가 많이 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의료 마케팅의 이제 단점입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이 마케팅론 초반에는 지난번 말씀드렸죠. 원래는 되게 재밌는 요 우리 동네 1등 치과 만들기 요거 보면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실전적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뭐 제가 대략 봐도 네. 차팅을 어떻게 하고 응대를 어떻게 하고 그다음 멘트는 어떻게 하고 간판은 어떻게 달고 뭐 이런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그냥 제가 책 읽어주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론 공부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어 경영학과 1학년들이 반드시 알게 되는 뭐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치위생과에서 학생들 지도할 때 치과 경영 관리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거기서 반드시 시험 문제도 나오는 단골 메뉴가 바로 마케팅 포피에 대한 이해입니다. 포피. 포피라고 하는 건 숫자 1, 2, 3, 4, 뭐 네 가지 P인데 마케팅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고려해야 될 이 네 가지 P로 시작하는 이게 무엇일까? 근데 요즘은 뭐 OP라고 해서 뭐 people도 들어가고 이렇게 있는데 기본적인 정통적인 경영학에서는 포피입니다. 그래서 이 포피는 뭐 교양 상식으로도 좀 알아두실 만한 내용입니다. 바로 프로덕트, 상품, 그 다음에 프라이스, 플레이스, 유통이죠. 어떤 경로로 유통해. 치과 같은 경우에 뭐 유통이 뭐 따로 있습니까? 병원만 차려놓는 그 자리가 이제 유통의 시작과 끝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프라이스, 가격, 적정한 또 수가. 그다음에 프로모션, 어떻게 그 판매를 촉진할 것인가. 그래서 마케팅은 어떤 상품을 어떻게 유통시키고 어느 정도의 가격을 어떻게 촉진해 가지고 가치를 높이고 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 포피는 뭐 당연히 이거는 뭐 시사 상식 정도로는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내용이고요. 한번 이제 치과 환자들이 어떤 프로세스로 움직이는지를 한번 좀 관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보시면 일단 고객들은 포텐셜 커스터머는 컨슈머는 잠재 고객입니다. 아직까지 치과에 오지 않는 사람이에요. 네. 자, 근데 이 사람은요 정보를 얻어요. 광고, 간판, 인터넷 같은 홍보물을 볼 수가 있고요. 소문, 소개 같은 마케팅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뭐 간판 같은 경우에도 마케팅이고 소문, 소개도 마케팅입니다. 그럼 이 잠재 고객이 치과는 정말 오기 싫어하기 때문에 빼고 하다가 결국은 아파가지고 결국 내원을 하신다라는 거죠. 내원을 하게 되면 신규 고객이 되고 이 신규 고객은 어떻게 되죠? 상담하고 진료를 받아봐요. 그러면 셋 중에 하나입니다. 네. 좋거나 별로거나 뭐 그저 그렇거나. 그러면 일단 뭐 싫은 사람부터 볼게요. 싫으면 더 이상 이 치과에 있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 치과로 이제 방치된다. 그다음에 보통인 사람은 이탈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잠재 고객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치과는 안 갔는데 그냥 일단 뭐 이탈이 될 수도 있고 잠재 고객 되고 할 수 있는데 긍정적인 사람은요. 네. 또 와요. 단골이 되죠. 그리고 긍정적으로 치료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은 충성 고객이 되고요. 충성 고객은 소개를 많이 해줍니다. 자기 이름 대놓고. 이게 소위 말하는 구전 마케팅이 아주 기본이죠. 그 다음에 또 긍정적인 사람 중에서 우수 고객들은 소문도 많이 내주고 소개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충성 고객이 어찌 보면 좀 더 우리 병원에 좀 빠들이라고 할 수 있죠. 막 목욕탕 같이 이렇게 목소리 쩌렁쩌렁 울리는 데 가가지고 어디 치과가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아주머니가 한 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막 칭찬해 달래요. 그래서 어머니 뭐 때문에 그러세요라고 했더니 본인이 저기 목욕탕을 갔는데 아줌마 둘이서 막 어디 치과가 잘하냐고 막 얘기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쩌렁쩌렁 목소리 키워가지고 뭐 저희 치과 소개를 해주시면서 거기가 되게 잘하니까 가보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 고맙습니다. 뭐 칭찬해드리죠. 제가 뭐 뭐라고 하겠어요. 자, 근데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충성 고객들,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이렇게 영업을 해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런 충성 고객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프로세스가 치과의 신환 고객이 만들어지는 그냥
간단한 알고리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케팅을 이 알고리즘을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긍정적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케팅은 결국 신규 환자들이 우리 치과에서 상담이나 진료를 받았을 때 긍정적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알고리즘 반드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뭐 이제 그 의료 마케팅에 대해서 뭐 벌코비치의 어떤 뭐 5 IS입니다. IS가 뭐 이렇게 테러 조직 그게 아니라 뭐 5가지 그 I라는 거죠. 어떤 의료의 어떤 특징, 의료 서비스의 5가지 I로 시작하는 거죠. 아까 그 마케팅 포피도 그렇고 뭐 이런 거 갖다 붙이기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포로 시작하는 거, 뭐 이게 I로 시작하는 거.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보면은 이게 있죠. 인텐지빌리지라고 해가지고 어떤 무형성, 네, 그 형태가 없다라는 어떤 의료 서비스의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인컨시스턴시라고 해서 이제 일관성이 없다. 그때그때 환자마다 예, 다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서비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A라는 환자는 신경치료를 받고 너무 안 아팠는데 소개해줬더니 B라는 환자는 아플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비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인세프레빌리티죠. 인세프레빌리티. 네. 분리가 어렵다라는 거. 네. 비분리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 서비스에 있어서 이제 프로세스가 반드시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자, 뭐 맹장 수술을 한다. 그럼 일단은 뭐 마취하고 뭐 해가지고 배 째고 뭐 제거하고 꿰매고 소독하고 다 해야 되는데 뭐 이거랑 분리해서 뭐 이번 시간에는 째는 것까지 하겠습니다. 어, 저는 좀 돈이 없으니까 꿰매는 건 제가 집에 가서 할게요. 뭐 이런 게 아예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뭐 협진 이런 게 있어요. 수술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먼저 내과 의사가 뭘 봐주기 전에 진단을 먼저 좀 하고 그다음에 방사선과 갔다가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뭐 척추하고 뭐하고 다 섞여 있으면 이제 척추 수술을 하기 전에 어때요? 외과 의사가 먼저 좀 작업해주고 그대로 그 자리를 이제 또 그 신경을 전문 신경외과 의사가 또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은 뭐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패키지로 묶어서 한다라는 거죠. 좀 전까지 얘기했지만 뭐 대학병원을 가야 되는 이유가 그런 전문의들의 협진을 받기 위해서 오히려 예, 분리성이 좀 힘들다라는 거. 그다음에 뭐 인벤토리는 뭐 많이 들어본 단어일 거예요. 우리가 뭐 온라인 게임 하면 맨날 인벤토리잖아요. 뭐 가방 안에 예, 재고 유지가 불가하다라는 거죠. 자, 시간 많이 남으니까 스케일링 좀 미리 해놓을까 이런 거 불가능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랙션 위드 커스터머 그러니까 고객들의 예, 상호 행동, 예, 주거니 받거니 하는 어떤 그런 상호 행동이 이 의료 서비스에도 적용된다. 상당히 요약하면요. 까다롭다라는 겁니다. 예, 재고도 안 되고 분리도 안 되고 일관성도 없고 형태도 없는데 뭐 고객들이랑 계속 부대껴야 된다라는 거죠. 자동차 정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맡겨놓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환자가 자기 치아 치료해 달라고 이 치료해 주세요. 이 뽑아놓고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심고 이런 거 안 되죠. 예, 그런 건 상호 행동에 대한 거 아시면 좋겠고요. 자, 제가 이제 소비자하고 이제 공급자의 어떤 그 관계에 대한 얘기 좀 개념을 좀 잡아드리고 좀 슬슬 좀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포드라고 하는 어떤 그 이제 자동차 예, 모델이에요. 예, 1908년도에 나오는 포드 모델 T인데 나름 오픈카예요, 그죠? 예,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게 지금 봄인데 요즘 같은 때는 이렇게 오픈카 좋잖아요. 이 벚꽃을 이렇게 맞으면서 예, 오픈카 타고 가면 좋은데 이 1908년도에도 오픈카를 예, 이렇게 탔었네요, 그죠? 예, 뒤에 뭐 CU는 모두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보면 뭐 경운기도 오픈카긴 한데 제가 이 자동차 모델을 왜 말씀드리냐면 생산 모델이 단일화돼 있고 소비자가 많고 수요가 많고 생산지가 적으면요 생산 주도의 시장이
형성됩니다.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된다라는 거죠. 즉 내가 원하는 대로 형태를 만들고 뭐 디자인도 여러 가지 안 만들어도 돼요. 색깔도 그냥 내 편한 대로 칠하면 돼. 왜? 어차피 사람들, 소비자들은 선택지가 없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뭐 이 오픈카도 어떻게 됩니까? 요즘 뭐 이건 뭐 아우디 TT라고 하는 모델인데요. 어, 고객들의 욕구에 맞춰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뭐 빨간색의 디자인도 귀여워야 되고, 그다음에 이 등도 되게 좀 라운딩이 좀 예뻐야 되고, 브랜드도 좀 가치가 어때야 되고, 뭐 편의 사양도 좋아야 되고, 점점 고객의 욕구를 잘 충족시키는 회사가 경쟁력을 가지고 생존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자동차 업계들도 보면은 어, 여러 어떤 네, 그 고객 지금도 보면은 당신이 이것도 뭐 편지를 써놨어요. 어떤 뭐 휴식과 뭐와 뭐 편안함과 주기 위해서 우리는 뭐 이런 자동차를 만든다. 이런 어떤 감성 마케팅, 맥스 크루저라고 하는 어떤 뭐 자동차인 것 같은데 고객의 어떤 평가가 떨어지는 차들은 점점 경쟁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해가 바뀌고 이제 신모델이 나올 때 뭐 초반에 어떻습니까? 평판이 좋으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쫙 몰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실적 나빠지면 막 이제 막 분위기 안 좋아지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자동차 회사들이. 그래가지고 뭐 매출 안 되면은 막 자기 지인들한테 막 차 막 강매해야 된다. 뭐 그런 것들도 좀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업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광고 위주로 하냐, 마케팅 위주로해서도 감성 마케팅, 이미지 마케팅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제가 뭐 옛날 마케팅 이거를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괜히 뭐 요즘 마케팅 이거 들고 오면 뭐 PPL 아니냐 그런 오해를 받을까봐. 그런데 좀 촌스럽긴 하지만 옛날에 어떤 뭐 LG라고 때 LG 하면 전자회사잖아요. 예, 그럼 뭐 노트북이나 세탁기나 에어컨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LG입니다. 사랑해요 LG 로고. 예, 이런 식의 어떤 광고, 이미지 광고 위주로 대기업들은 많이 간다라는 거고 현실적으로 이제 의료기관은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 제가 생각하는 의료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뭐 이번 시간에 하나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사는 팩트를 얘기하죠. 담배를 계속 피우면 죽는다라는 팩트를 얘기하지만 이 환자는 반말하면 이제 네가 죽는다. 기분이 이제 빈정이 상한 거예요. 네. 자,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치과도요. 과거하고 다르게 소위 말해서 환자들이 선택을 하게 되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팩트만 얘기해주고 진료만 잘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 환자의 마음까지 이제는 얻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환자들은 치과가 진료를 얼마나 잘하는지 보다는 바로 당신이 소속된 이 치과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먼저 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형성의 어떤 특징, 또 상호성의 특징 이런 걸 감안해서 사람의 어떤 감성조차도 지금은 감안해서 우리가 진료를 고민해야 되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파레토 커브와 그다음에 롱테일 커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파레토 곡선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숫자가 커지고 위로 갈수록 이제 누적 평균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급속도로 올라가다가 점점 이 곡선이 완만해진다는 거죠. 네. 이거는 대부분 어떤 마케팅에 적용이 되는데 상위 20% 고객이 매출 전체의 80% 가까이를 차지한다라는 이론이에요. 네, 이태리의 경제학자 빌브레트 파레토가 주장했고 실제로도 참 안타깝지만 치과에서 가장 수납을 많이 하시는 분들 있죠. 뭐 막 요즘은 차 한 대 값을 이렇게 임플란트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수천만 원씩. 그러니까 결국 환자분들이 이제 1부터 이렇게 100까지 이렇게 있었을 때 1부터 20까지 수납액 기준으로 이렇게 쭉 봤을 때 단순히 20%가 아니다. 거의 80%에 육박하더라. 저 바꿔 얘기하면은 그럼 뭐 돈 적게 내는 사람 치료하면 안 되냐 그런 게 아니고요. 비용을 많이 내는 환자들에 대한 우리가 뭔가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지. 이게 이제 파레토 법칙이고요. 파레토 법칙과 이제 상반되는 또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롱테일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꼬리가 긴 거죠. 이게 공룡 꼬리처럼 길어서 롱테일의 법칙인데 요약하면 롱테일 법칙과 파레토 법칙은 딱 하나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이냐 온라인 매장이냐. 서점 같은 경우에는 롱테일이 유리해요. 즉 온라인상의 이미지나 이런 것들로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재고를 쌓아둘 필요 없는 롱테일이 유리한데 오프라인 매장에서 승부를 해야 된다면은 이 바디보다는 파레토 법칙의 어떤 규칙을 따라서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의료 시장의 어떤 특징 여러 가지 이제 이해하셨죠? 일반적인 마케팅 시장과는 굉장히 좀 다르다라는 걸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고 마케팅의 포피는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어느 정도 알아두면 좋다라는 거죠. 프로덕트, 플레이스, 그다음에 프라이스, 프로모션 해서 마케팅의 이제 포피. 그다음에 이제 벌코비치의 뭐 파이브 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면 저는 포피는 100% 출제를 할 것 같고 얘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 출제할 것 같은데 그냥 무형성. 그 다음에 일관성이 없다. 그때그때 다르다. 그 다음에 분리가 안 된다. 비분리성, 재고 유지가 안 되고 상호 행동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동 구매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바로 얼마나 당신이 믿을 만하고 좋은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말씀드린 파레토 커브와 롱테일 커브를 이해하신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좀 마케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더 그때 했던 게 이 얘기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제 이 책에서 뭔가 이제 얘기를 할 때도 그때 얘기했던 게 이 마케팅 포피에 이거구나, 파레토 컵을 썼구나. 이걸 보실 수 있는 나중에 시간이 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걸로 마치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